네, 이제 76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76회가 이제 229페이지인데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실무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234페이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연산문구 펜시 장난감 판매하는 기업이고, 국이네요, 그쵸?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항상 우리 회사 등록, 사업자 등록증 보고 수정하는 문제 나오죠. 자, 그러면 회사 등록 띄우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지겹다, 그쵸? 많이 지겨워요. 자, 뭐가 틀렸죠? 빨간색 들어있는 거 보니까 사업자 넘버가 안 맞다, 그쵸? 그쵸?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60745, 그 다음에 24653이죠. 60745, 24653. 틀렸죠? 그럼 60745, 24653. 이렇게 정확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이름은 남궁동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연월 일도 뭐 그렇게 맞습니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업태가 보통 이제 많이 틀리게 나오죠. 이 업태와 종목.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업태는 맞고요. 이 종목이 틀렸네요. 뭐 문구 및 펜시죠. 문구 및 펜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 나왔죠. 요거하고 그럼 한 개 남았죠. 보통 세 개가 틀리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는 사업장 주소가 이 주소가 맞았구나. 이게 연제구 안현로가 아니었고 부산광역시 자 고쳐줄게요. 동래구 안현로였죠? 요걸로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64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무서까지 맞죠? 오케이. 그럼 틀린 거는요, 결국 사업자 넘버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종목이 틀렸네요. 요 세 가지만 바꾸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상으로 1번은 끝내겠습니다. 예수씨 빠져나오시고요. 자, 이제 파트 2 재무 상태표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지? 볼까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건 추가해라. 그러면 재무상태표 띄우면 되겠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럼 이제 차변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맞춰서 내려오시는 거 알고 있죠. 자, 비교하니까 뭐가 틀렸지? 그래요.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이 15만 5천 원이죠. 이걸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대여금, 미수금, 상품 다 맞고요. 기계 맞고 감가상각노획도 맞고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이게 2천만 원이죠. 근데 차량 운반구 밑에 감가상각노획이 없죠. 이걸 추가해야 돼요. 자, 차량 운반구의 제작지는 이걸 보면 되겠죠. 자, 얼마? 600입니다. 그러면은 차변이 교재와 똑같이 166070 나와 있고요. 이제 대변의 부채를 봐야 되는데 외상명의금, 지급원, 미지급금이 안 맞죠. 1700인데 17만 돼 있죠. 그래서 1700으로 바꿔주시고요. 선수금, 그 다음에 자본금, 다 맞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업계가 일치하고요. 차익도 안 남으니까 이상으로 2번도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어떤 내용이 좀 틀렸죠? 그렇죠. 첫째, 이 바드럼에 있는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잘못되었고요. 차량 운반구에 있는 감루가 아예 누락되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아까 뭐가 잘못되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급보험이었던가? 맞습니까? 그렇네요. 미지급금이 아까 잘못되었었죠?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금액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여러분 이제 3번은요. 이제 3번 솔직히 또 제가 계속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데 이거는 이제 쉽죠? 네, 자, 3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신규 거래처 달아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 거래처 등록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예,
둘둘공이 눌러가지고요. 하나 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력이 좀 많이 업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을 좀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다음과 같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 이번엔 좀 많네. 그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거래처 등록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가겠습니다. 먼저 외상 매출은 자, 사직거제 소동 1500, 1200, 550인데 1500대 있죠. 이걸 55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드럼 1100, 450 맞습니까? 바드럼 맞다 그쵸? 거제문구, 소동문구 맞죠? 맞는데 왜 나왔어? 그쵸? 칸 채우려고 나오는 것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좀 뭡니까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맞으면 넘어가면 돼요. 자, 외상매입금은요. 1500에 550 장전 펜시, 부국 펜시 맞죠? 뭐야 이거? 자, 지급보험은요. 지혜상사 1160 맞죠? 선수금은요. 아, 선수금이 누락되었죠. 여기는 뭐다? 수정문구.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1200이죠. 틀린 거는 외상수금하고 손수금밖에 없죠. 근데 나머지를 넣어 놓으면서 어떻게 한다? 조금 우리의 시간을 이제 잡아먹게끔 하려고 이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참 나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만 고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반연표에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4, 23짜리 공개 문제. 다들 알고 있죠? 자, 일반연표 띄우시고, 자, 하나씩 잘 따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분계 문제는 쌤이 밑에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세요. 자, 7월 19일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하는 중에서 실제 현금, 자, 실제 동그라미의 금고죠. 장부보다 뭐라고요? 2만원만큼이 많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이 뭐다? 7월 19일 날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별 뭐죠?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 얼마가? 2만원 많이 들어왔죠. 그럼 이걸 대변 어떻게 한다? 현금 과부족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과대부차 무슨 말이냐? 아, 이게 현금 과부족이죠. 미안합니다. 현금 과부족은요. 현금 과까지 써야지 나옵니다. 원인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과대부차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고의 현금이 과하다. 그러니까 금고의 현금이 장부보다 많죠. 그래서 금고의 현금이 과하다, 많다. 많으면 뭐라고요?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대라고 해요. 과하면 대변의 현금 과부족. 부족하면은 금고가 부족하면은 차변의 현금 과부족.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금고에 돈이 많으면 차변의 현금. 오케이? 원인 모르니까 대변의 현금 과부족.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2번. 소득문구로부터 받은 상품 매입 견적서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견적 합계액의 10%만큼을 보통형에서 소득문구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죠. 근데 이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쵸? 왜냐면 견적 합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 옆에 보시면은 옆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뭐다? 요 400.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400이 얼마? 10%만큼을 계약금을 어떻게 했다? 이체를 한 거니까. 그쵸? 일단 통장에서 400의 10%인 40이 나왔겠죠. 분개합시다. 7월 며칠 날? 23일 날. 그럼 대변은 뭐다? 보통 요금이 나갑니다. 얼마? 40. 400이 아니에요. 40이에요. 그러면 차변액은 뭐죠? 계약금을 미리 준 거니까요. 선급금으로 분개하시고 선급금은 소득문구한테 물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문구를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상품을 내가 매입하겠다는 얘기니까
보통 예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또 이거 막 선수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3번입니다. 7월 25일 날에 수재미 돕기 해가지고 그 현금을 주었죠. 얼마 줬는지 그냥 요것만 보면 되겠죠. 30만 원. 그러면 7월 25일도 간단하네요. 대별에 뭐 일단 현금 나갑니다. 얼마? 30만 원. 좋은 일 했죠. 자, 좋은 일 했으니까 차별은 뭐예요? 기부금. 됐죠? 이렇게. 문제 너무 쉬워서 지금 이제 말이 안 나와요. 자, 이제 4번인데, 자, 4번이 이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일단 뭐, 문제가 길죠? 문제 길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이 문제 불편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월급 줄 때 여러분들 세금을 떼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국가에다 내야 되니까 국가에다가 납부하기 전까지 예수금으로 잡았죠. 맞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조건 월급 줄 때만 떼는 세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 월급 줄 때 세금 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은행 가서 있잖아요. 그 적응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원금 찾게 되면은 이자를 주죠. 그럼 이자 줄 때 은행에서 이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세금 떼고 나오죠. 그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예수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금은 우리가 공부는 월급 가지고 했지만 모든 소득을 줄 때는요. 모든 소득들, 모든 소득이 뭐 이자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되거든요. 그런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는 거는요. 무조건 예수금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보세요. 당사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뭐 확장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 자문을 구했죠. 컨설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뭐 이 사람이 뭐죠? 점쟁이 수준이에요. 점쟁이. 맞죠? 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얘기했겠죠. 뭐 확장을 해라 말아라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나니까요. 500을 달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500을 어떻게 했다? 수고했다고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한다? 이제 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모든 기업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소득을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세금을 떼야 돼요. 그래서 500원 주었지만 세금 얼마? 16만 5천 원 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483500이 보통형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문료를 수수료 비용 처리라고 했으니까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자 8월 9일 날 차변에다가 일단 뭘로 500을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이해되겠죠? 비용 다 적을까요? 800분대.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800분대죠? 얼마입니까? 이거 500 적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수수료 준 건 500이죠. 500이 발생했어요. 그럼 단지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떼고 줬을 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세금 뗀 건 대변은 뭐다? 예수금으로 공개하는 얘기죠. 얼마? 16만 5천 원. 그럼 나머지 얼마? 483500을 보통예금으로 줬죠. 그럼 대변은 뭐다? 보통예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500을 준 거 맞아요. 맞죠? 근데 뭐, 김창희 씨한테는 이만큼을 줬고요. 이 16만 5천 원만큼은요, 나중에 보다 국가한테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00 준 건 맞으니까 수수료 비용을 500으로 분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비판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했습니다. 월급 줄 때 떼는 세금만 예수금이 아니고 모든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뗐다. 원천 징수를 했다. 이 말 나오면은요. 무조건 이 원천세는 뭐다? 전부 다 그렇죠. 예수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5번. 8월 16일 날 판매용 복사기 구입과 관련하여 태평 사무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중 100만 원만큼을 다른 거래처, 그럼 이건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주었답니다. 그럼 현금이지 뭐. 그렇죠?
야, 타인한테 받아놓은 수표를 그냥 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타인한테 받은 수표도 현금이고 그 수표를 주었으니까 그것도 현금이지 뭐. 그쵸? 그러니까 판매용 복사기는요. 한마디로 판매용이니까 이거는 상품이죠. 그러면 상품에 대한 외상값, 그 외상값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8월 16일 날에 외상값 갚았으니까 차변을 먼저 공개할까요? 부채감소, 외상매입금. 자, 이게 거래처 누구예요? 태평사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태평사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얼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돈을 현금으로 줬죠. 왜? 타임 발행수 표니까. 그래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6번. 판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식사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현금 주고 그냥 회식한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예요? 45,000원. 게임 끝났네 뭐. 자, 그럼 이제 분개합시다. 8월 29일 날 차변에 뭐죠? 복리후생비. 요거 본드 아닌데 미안합니다. 800번대죠. 복리후생비. 800번대. 자, 이게 얼마였습니까? 방금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난다. 45,000원. 오케이. 45,000원. 뭐 이거 뭐 아무 말이 없으면 현금으로 준 거죠?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요. 현금 쓴 거겠지 뭐. 그럼 대변에 현금 얼마? 45,000원 나가는 겁니다. 자, 7번. 30만원 상품 매입하고요. 대금은 어떻게 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죠. 그럼 이건 이제 내가 발행한 수표니까 당좌예금이에요. 야,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당좌예금의 잔액은 10만원이고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은 50만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쌤이 당좌 예금 시간 때 한번 얘기는 해드렸는데 자, 11월 14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별이 뭐 들어온다. 상품 들어와요. 얼마? 일단 30. 그러면 난 대변에 이제 30만원만큼을 줘야 되겠죠. 근데 수표를 줬죠. 그럼 대변에 뭐 당좌 예금이에요. 백지수표를 준 거니까. 근데 내가 사고를 쳤죠. 사고는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보니까 그 당좌 예금 잔액이 10만원이죠. 그럼 수표에다가 10만원 적어서 줘야 되는데 30만원 꺼서 준 거예요. 그래도 대변은 뭐다? 10만원으로 분개해야 돼요. 왜? 내 통장에는 10만 들어있으니까 백지수표에다가 30만 적었다 할지라도 예금의 잔액은 10만원 있으니까 당좌액은 10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는 대변에 이제 모자라는 금액이 20만원이죠. 그럼 이거 20만원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다? 국민은행하고 당좌 차월 계약이 맺어져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혹시 잔고가 모자라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내가 꺼버리고 나중에 돈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죠. 맞죠? 그래서 당좌 차월 계약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마다 돈을 빌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변의 답은 뭡니까? 단기 차입금이 답이죠. 왜냐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자, 거래처는 누구? 국민은행입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당좌 차월로 분개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 정답이에요. 단기 차입금도 답이고 당좌 차월도 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단기 차입금을 많이 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그냥 쓰면 분개할게요. 하지만 당좌 차월도 답입니다. 이거는 복수 정답이에요. 나중에 답 한 장 보세요. 근데 만약에요, 문제에서 이거를 뒤에 있잖아요.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한다. 이래 나오면요, 그때는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럼 만약에 당좌 차월로 분개한다 그러면요, 당좌 차월이 답이에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복수 정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라스트 8번입니다. 12월 21일 날 청암상사에서 9월 22일 날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이자 30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을 주었습니다. 이건 쉽죠? 그러면 12월 21일 날에 공개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대변에 일단 보통예금 나가죠. 얼마? 이것부터 공개하세요. 원금 1000만원, 이자 30만원. 얼마? 1030만원 나왔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단기 차입금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거래처 누구? 청암 상사. 얼마? 1000만원. 그쵸? 그러면 나머지 30은 우리가 이자를 준 거니까요. 차변마다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까? 네. 이상으로 8번 문제도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이제 오류 정정 문제이죠. 일간연표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2번 7월 말날 서동문께 지급한 금액은 단기대금이 아니고 상품 매입의 계약금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건 매입하면 계약금을 주는 거죠. 그럼 주는 거니까 선급이에요, 선수예요, 선급이지. 선급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보통예금에서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7월 말일날 갑시다. 그럼 7월 30일 날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손대지 마요. 근데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계약금 준 거니까 선급금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래처는 뭐 소송문구 맞습니까?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선급금으로 바꿔주자. 그게 답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현금으로 납부한 세금과가 55만원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럼 이제 현금은 55만원 나간 거 맞죠? 사업주 개인 자택의 재산세가요 21만원 나갔대요.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9월 9일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대변에 현금 나간 건 맞죠?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세금 냈으니까 세금과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55만원 중에서 21만원만큼은 사업주가 자기 집에서 내야 될 거를 회사 돈으로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세금과가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1 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55에서 21만원 빼면은 얼마죠? 24만원입니까? 그쵸? 아닌데 34만원입니까? 그쵸? 그래서 세금과는요 34만원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회사를 위해서 나간 거죠. 근데 21만원만큼은 누굴 위해서 나갔다? 그렇죠. 사장님 자기 집을 위해서 나간 거죠. 그럼 이거는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자본에서 빼야 되겠죠. 그런데 자본에서 빼는 건 나중에 빼는 거고요. 일단 이걸 어떻게 한다? 인출금이라고 하는項目으로 차변에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인출금은 결산도 어떻게 한다? 대변에 사라지면서 자본에서 까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 분기할 때는 이렇게 인출금으로 분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쓴 돈 뭐라고요? 인출금.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지배 재산세를 낸 거죠. 인출금. 이 다음으로 우리는 5번 문제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의 결산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6번 결산 문제는요, 뭐 다들 알다시피 퍼스트 뭐예요? 수동 분계 먼저 하고 세컨드 자동 분계한다. 뭐 이제 좀 지겨울 때 되었죠? 다 외웠겠죠 이제. 자, 수동은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말로 직접 분계하면 되고요. 자동은 결산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 입력 후 점유 추가. 그럼 우리는 이제 수동과 자동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죠. 자동만 알면 됩니다. 자,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자, 수동, 자동 먼저 분류합시다. 자, 결산 문제 1번.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그렇죠. 수동. 2번은요. 대손이죠. 대손. 이건 자동 아닙니까? 자동. 그렇죠. 자, 3번은요. 수동. 자, 4번은요.
기말 재고액은 뭡니까? 자동이죠? 그럼 이 문제는 1번과 3번을 먼저 풀고 2번, 4번은 나중에 풀면 돼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전액 비용 처리된 화재보험료 30만원이었는데 미경과가 돼 있죠. 여러분, 미경과가 뭐예요? 단기분이에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걸 얘기하는 거죠. 6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자, 한번 제가 이거 풀이 드릴게요. 결산은 뭐 항상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풀이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전액 비용 처리한 데 있죠. 처리된 데 있죠. 화재보험료.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경리사원이 어떻게 하던 얘기죠? 아주 옛날에 아니죠. 자, 아무튼 그 당시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차변을 어떻게 했다? 그냥 그대로 배운 대로 보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30만원 분배하고요. 이걸 대변에 어떻게 했다? 뭐 현금을 줬든지 뭘 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이게 이제 답이죠. 12월 말일날. 근데 이제 기말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 보험료 30 중에서 6만원만큼은 미경과죠. 그러면 기간이 미경과다 무슨 말입니까? 기간 안 지났다 그런 얘기죠. 즉 내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이건 뭐다? 차기분을 의미하는 거죠. 차기분. 그러면 차기분 6만원은 단기의 보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내년 걸 미리 준 거니까 선급 비용으로 분개라고 하는 얘기죠. 6만원. 잘해진다. 알고 있죠? 그럼 그만큼 대변을 보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있으니까 거래처는 무시하시고요. 여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돼 있죠? 요게 이제 음수로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쌤은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내용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위원들이 음수로 입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실무에 가면은요, 이렇게 분개하거든요. 그 12월 말일 날에 우리가 음수로 입력을 안 하면은 차변에 뭐죠? 선급 비용 얼마? 그냥 방금 쌤이 풀이한 대로 6만원 분개하고요. 자, 여기 뭐죠? 대변에 뭡니까? 예, 보험료 해가지고 얼마? 800번대 이렇게 분개를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답이에요. 근데 이거 실무에 가면은요, 조금 이제 요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를요, 차변으로 넣어요. 대변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 보험료를 어떻게 한다? 6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12만원 뜨죠. 그래서 이거를요, 마이너스 6만원 해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분개해버려요. 요렇게.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개하는 것도 보험료가 있잖아요. 차변에 마이너스 되어 있으면 대변에는 플러스로 6만원 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분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도 이게 맞긴 맞는 거예요. 맞긴 맞는 건데 출제위원들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똑바로 분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변에 플러스로 6만원만큼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워라. 이제 그런 취지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편법을 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냥 FM대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쌤 시킨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3번. 12월분 건물 임차료 420원요. 다음 달 5일날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무슨 뜻이죠? 12월 분의 건물의 임차료는 아무튼 미우나 고나 단기의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은 맞죠?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달이라는 얘기는 내년 1월 5일 얘기하는 거죠? 내년 1월 5일 날. 그럼 내년 1월 5일 날에 주겠다 그런 얘기죠. 나보고 뭐 어쩌라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쌤이 여기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다고 했죠. 뭐 다음 달에 줄 예정인데 맞죠? 그러면 다음 달에 줄 예정이라는 얘기는 돈을 아직 안 주었죠.
안 줬으니까 우리 경리는 붕괴를 안 했겠죠. 하지만 회계는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잖아요. 어차피 단기의 월세는 맞죠. 그럼 단기의 월세가 맞으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변에 뭐다? 임차료 해가지고 얼마 비용으로 800번대 410만원 400 얼마? 20만원 잡아야 돼요. 근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붕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다? 붕괴해란 얘기예요. 내보고. 그럼 차변에 뭐 임차료는 단기권이니까요. 비용이 발생한 차변 임차료 420 붕괴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 돈은 아직 안 줬고 다음 달에 줄 거니까 우리 옛날에 수익과 비용의 발생 예상해서 배웠죠. 그래서 대변은 뭐다?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이다 해가지고 미지급 비용으로 가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제 1번과 2번은 다 했고, 3번은 다 했고요. 이제 자동 공개인 이제 2번과 이제 4번을 이제 우리는 금액을 입력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자동은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산자로 입력 가가지고 자 엔터 들어가요. 이런 게 나오잖아, 그쵸?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ESC 누르고요. 자, ESC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나오면은요. 이거는 이제 공장이나 이렇게 이제 공장이나 건설업체 그런 데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은 쌤 얘기했죠. 무조건 그 유통기업 입장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다?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돼요. 그럼 쌤이 이제 대손 나오게 되면은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1%만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대손 나오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째 대손 상각에 클릭 그 다음에 1% 확인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설정하는 말이 없으니까 0원 누르고 엔터 0원 누르고 엔터 0원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하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두 개만 설정되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다 구해지기 때문에요. 그냥 결산 반영 요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고 나중에 차변에 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자기가 알아서 공개해 주니까요.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끝이고요. 여기까지. 자, 4번은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410만원이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 410만원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빠져나오실 때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예. 그리고 ESC 이상으로 결산 문제 마치겠습니다. 뭐 확인하고 싶으면 일반전표 여러분들 12월 말일 날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렇게 분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입니다. 그쵸? 네,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 조회 문제 나오면 이거 알죠? 자, 이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지금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쌤하고 이제 한 400명 정도 풀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좀 이거 안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쵸? 뭐 그래도 한번 보면서 합시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당사의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특정 월을 가리키죠. 상품 매출액과 상품 매입액은 각각 얼마인가라고 나와 있죠? 그쵸? 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 월계표로 가면 되겠죠. 월계표. 자, 월계표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건 아세요? 상품 매출액은 수익이죠. 상품 매입액이라는 얘기는 상품이 들어오면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공개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자산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금액을 각각 구하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앞 시간에 있잖아요. 그 상품 매입은 자산이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웬만하면 뭐다 월계표로 가지 말라고 했죠.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월계표는 전기에서 2월 된 거를,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이 전기에서 2월 되어 온 거 있죠. 그거는 안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1월계표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거래한 거고요. 한 달 한 달 거래한 거 있죠. 그것만 보여주는 거지 작년에서 넘어온 거는 안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다? 자산부채 자본은 월계표를 보면 안 되는데 얘는 월계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품 매입액이죠. 무슨 말이죠? 이거는 저금융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이번에 구입한 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월계표를 가도 괜찮아요. 이럴 경우에는 1월계표를 가도 괜찮아요. 이해되겠죠? 조금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월계표에다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놓으시고요. 자, 먼저 상품 매출액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상품 매출액은 팔았으니까 대변이죠. 얼마? 8,780만원. 이게 답이고요. 상품 매입액은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분개하죠. 이게 차변에 얼마? 매입하면 들어오죠. 차변에 4월에서 6월달까지 사온 게 이 금액입니다. 471480000.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요. 상품 매출액 요 금액하고 상품 매입액 요 금액 있죠. 요 금액하고 요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칩시다. 중요한 문제네요. 자,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4월의 상품 매출액은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가 하면요. 이것도 월계표로 가십니다. 월계표로. 그럼 월계표에 가셔가지고요. 1월계표에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한 달만 묶고 있죠. 그건 상품 매출액을 보면 돼요. 근데 봐봐요. 총 금액은 나와 있죠. 왜냐면 총 금액은 그냥 이게 총 금액이잖아요. 4,720만원 그렇죠. 근데 이게 몇 건을 팔았는지는 안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쌤 시킨 대로 하세요. 상품 매출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거래 내역이 나와 있죠. 맞죠? 그러면 4월달 한 달 동안에 판매한 게 몇 건이나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번 달에서 넘어온 거니까 보면 안 되겠죠. 그럼 뭐, 4월 2일 날에 한 건, 7일에 한 건, 8, 10, 14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4월 달에 일어난 거래예요. 그러면 전체 이거 몇 줄입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다섯 건이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3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건수 때문에 좀 이제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 생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의 금액에서 가장 적은 달의 금액을 착하면 얼마인가? 자, 선생님 이거는요. 1월계표로 가도 되지만 1월계표 가면은요. 1월부터 1월까지, 2월부터 2월까지, 3월부터 3월까지 노가다 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가장 많은 달 나오잖아요. 가장 많은 달 이런 말 나오면은요. 그래서 이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어디에? 그렇죠. 총계정 원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여기 있죠. 자, 우리 기본 그 실무 시간 때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총계정 원장이 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단 날짜를 1월부터 3월까지 놓아요.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그리고 계정 과목은 또 뭘 물어보고 있죠? 복류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의 복류생비를 물어보니까 F2 누르고 복류생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얘를 810일부터 810일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8일부터 8일까지. 그러면은 한 달 한 달 복료생비의 발생액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잔액 보시면 안 됩니다. 발생액을 봐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럼 여기에서 자 가장 많은 달의 금액에서 가장 적은 달의 금액을 차감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계산기 들어야죠. 그쵸? 그러면 가장 많은 달이 언제예요? 3월달이죠. 2632000. 여기서 마이너스 뭐예요? 가장 작은 달이 1월달이죠. 793000. 그냥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죠? 183만 9천 나오죠. 그냥 이게 답입니다. 당황스럽죠?
예.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조회 문제가요. 이 문제는 조회 문제가 상당히 좀 난이도 있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조회 문제를요, 셋 다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조회 문제는 여러분들 좀 잘 하시려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것 같은데 지금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조회 문제만 조금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도 괜찮아요. 우리 이거 알죠, 이거. 요 백데이터를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제하면은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가 초기화 되는 거 알고 있죠? 초기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풀고 나서 어떻게 한다? 요 전산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을 꺼요. 끈 상태에서 압축을 풀고 나서 다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들어가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요. 그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용산 컴퓨터 있죠? 그러니까 70, 미안합니다. 회사 코드 재생성 있죠? 요거 누른 다음에, 요거 좀 눌러요. 누른 다음에 얘 하면은 싹 다 초기화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계정 과목 있죠? 요거를 72회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조회 문제만 풀고 싶다. 그러면 72회로 가가지고 파트 7만 여기서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어떻게 한다? 여기 회사라고 돼 있죠, 회사. 여기 회사로 돼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여기서 73회를 더블 클릭하면은 엔터 치면은 요게 형제전자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또 조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회사를 바꿔가면서 맞죠? 조회 문제만 한번 계속 한번 끝까지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 실력이 좀 더 이제 한층 늘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했고요. 잠시 후에 이제 76회 맞죠? 76회 네, 연산 공급 펜시였죠? 요거 이제 이론 문제를 잠시 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보도록 하죠.